55세. 요즘은 아직 한창이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알고 있죠. 일할 날보다 안 일할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요. 특히 하루 종일 서서 계산대에 앉아 일하는 마트 직원에게 몸이 보내는 신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을 위로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은퇴 준비 나름 잘 해놨지 않았을까? 그런데 퇴직금 정산받고 남은 예금 다 모아서 통장을 펼쳐본 순간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일이 없지? 나는 왜 아직도 불안하지?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 그리고 앞으로 닥칠 노후의 긴 시간. 사실 이런 이야기 남 일 같지 않죠. 정년은 보장되지 않고 건강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물가는 매년 올라가는데 우린 준비됐다고 착각한 은퇴에 너무 쉽게 안심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55세 마트 직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은퇴 준비의 진짜 현실을 들려드릴게요. 나는 준비됐다고 믿었다. 은퇴 준비를 둘러싼 3가지 오해. 1. 퇴직금 예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착각. 마트 계산대에서 20년 넘게 일한 이순자 씨가명 55세. 월급에서 빠듯하게 적금 들고 보험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55세에 회사를 나서며 받은 퇴직금 3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예금 2천만 원, 합치면 5천만 원. 이 정도면 좀 쉬면서 살 수 있겠지. 그런데 막상 통장을 펼쳐봤더니 미래가 더 막막해졌다고 말합니다. 월세 6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아무리 아껴도 월 160만 원이 필요한데 수입은 없고 지출만 계속되니 딱 2년이면 바닥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의료비, 부모님 용돈, 뜻밖의 고장이나 사고까지 감안하면 이 돈으로는 노후커녕 휴식도 사치였습니다. 순자 씨는 울면서 말했어요. 나는 준비된 줄 알았는데 그건 단지 기분이었더라고요. 포인트. 은퇴 준비는 총액이 아니라 월 현금 흐름입니다. 얼마가 있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하죠. 사례 1 퇴직금으로 정리했는데 월세만 내도 무너졌어요. 김대성 씨 58세는 중소기업에서 정년 없이 비정규직으로 일해오다 55세에 계약 만료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500만 원을 받아 나름 뿌듯했죠. 그 돈으로 1년치 월세 800만 원화 생활비를 정리하며 잠시 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통장은 절반이 비었고 건강이 악화돼 병원비까지 겹쳤습니다. 대성 씨는 월세 70만 원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직장 다닐 땐 커피도 사고 외식도 했는데 지금은 전기세 1만 원도 눈치 봐야 할 지경. 결국 그는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체력 조건에서 번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준비한 줄 알았는데 1년도 안 돼 바닥났어요. 포인트. 은퇴 후 주거비 전세 월세 부담이 예상 이상으로 큽니다. 집이 없는 은퇴자는 소득 없는 월세의 공포를 반드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사례 2 정기예금은 있지만 쓸 수가 없어요. 박미숙 씨 57세는 은퇴 전에 1억 가까이 되는 정기예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변에서 당신은 진짜 준비 잘했다는 말도 자주 들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인출할 용기가 없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세후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행 이자율은 연 2% 남짓, 한 달에 이자로 나오는 돈이 16만 원 수준. 결국 원금을 깎아 써야만 생계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러다간 10년도 못 버틴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중도 해지 시 이자 손해도 크고 병원비나 자녀 긴급 상황이 생기면 순식간에 원금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겹쳤습니다. 포인트. 자산이 묶여있는 돈인지 현금 흐름을 주는 돈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든 예금이든 쓸 수 있어야 의미 있는 은퇴 준비입니다. 사례 3. 내 월급만 보고 살았는데 은퇴 후 그게 독이었어요. 이철호 씨 56세는 25년간 대형마트 배송 파트에서 일했습니다. 늘 꾸준한 월급이 들어왔고 매달 일정한 소비 패턴이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다음 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월급이 안 들어오는 첫 달 몸이 떨리더라고요. 생활비는 여전히 나가야 했고 자동이체된 각종 보험과 통신요금, 대출 이자까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은퇴 2달 만에 자동차를 팔았고 세 번째 달엔
적금까지 해지했습니다. 철호 씨는 말합니다. 나는 은퇴 준비가 아니라 그냥 월급 의존 생활을 했던 거더라고요. 소득이 끊기니 내 인생도 같이 멈춘 기분이었어요. 포인트 은퇴는 소득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연금, 임대소득, 재택 근로 등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가 없는 한 월급 중단이 바로 경제 위기가 됩니다. 결론 지금 필요한 건 잔고가 아니라 흐름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얼마 모았느냐로 은퇴 준비가 끝났다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이 얼마나 오래 어떻게 흐르느냐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없이 정체된 자산만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점검해 보세요. 퇴직 후 매달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 지출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내 자산은 현금화가 가능한가? 의료비, 부모 부양, 주거비 같은 예외 비용은 얼마나 커질까? 일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면 일해야만 하는가? 55세 마트 직원의 눈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 조언 드리자면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수입 구조가 없는 은퇴는 그 어떤 자산도 금세 바닥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은퇴 준비 정말 끝났다고 말할 수 있나요? 혹시 통장 열고 오열하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진 않나요? 선생님, 저 진짜 은퇴 준비 다 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막상 통장 열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55세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시던 여성 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통장을 확인하던 날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이유요? 남들보다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히 저축하고 퇴직금도 받았고 보험도 꼬박꼬박 유지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왜 울었을까요? 결국 은퇴 준비가 끝났다고 믿었던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이 겪게 될 수 있는 아주 흔한 그리고 무서운 착각입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큰 착각은 총액 중심 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이 얼마고, 예금은 얼마고, 부동산은 이거 하나 있고, 보험은 몇 개 들었으니 나름 괜찮네. 그런데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준비일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한 삶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현금 흐름 중심의 은퇴 설계입니다. 다시 말해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월급은 멈추는데 지출은 그대로 간다.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의 가장 큰 충격은 이겁니다. 통장에서 돈은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어졌어요. 퇴직 전에는 매달 250만 원, 300만 원씩 들어오니까 보험료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카페도 가고 외식도 하면서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은퇴 후엔요? 수입은 0인데 지출은 그대로 혹은 더 늘어납니다. 이걸 막연히 모아둔 돈으로 버티겠다고요? 생각보다 오래 못 갑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어떤 분은 퇴직금 5천만 원을 2년 반 만에 다 써버리고 월세방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은퇴 준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1.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월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국민연금 6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기본수단, 임대소득, 전세 자산을 월세로 돌릴 수 있다면 강력한 무기, 부업 수익 경비, 배달, 상담 등 적은 시간이라도 소득 연결, 배당 소득, 배당주, 리츠, 고정 수익형 상품 활용. 중요한 건 한 달 최소 생활비의 6070%만이라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조금씩 보완하며 버틸 수 있습니다. 2. 지출은 고정비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지출은 많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월세, 보험료, 통신비예요. 만약 주거비로 매달 8만 100만 원이 빠져나간다면 그건 버티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자가를 만들거나 전세라도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보험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 들수록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실효될 위험도 있습니다. 반드시 노후에 맞는 보험 구조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통신비는 의외로 많이 씁니다. 요즘은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도 많고 와이파이 중심으로 쓰면 월 2만 원 이하도 가능하죠. 노후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쓸 곳이 많은 시기입니다. 지출 구조를 미리 조정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 자산은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라.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산이 있어도 쓸 수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정기예금, 중도 해지하면 이자 손해, 부동산, 매매는 어렵고 임대 놓을 준비 안 돼 있으면 무의미, 보험, 해지하면 손해, 유지하면 부담. 그러니 현금화가 쉬운 자산, 월 수익이 나오는 자산, 즉 유동성 높은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일부를 CMA나 MMF로 바꾸거나 배당 ETF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부동산도 팔리지 않는 자산이 아니라 수익을 주는 자산으로 전환해둬야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55세입니다. 그럼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55인데요. 아직 한 5년은 더 벌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5년이 진짜 골든타임입니다. 그 5년 안에 수익 구조를 만들고 지출 구조를 정비하고 자산 구조를 유동성 있게 바꿔놓으면 60세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55세 전후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고 가능하면 추가 납부, 보유 부동산의 임대, 전환 또는 매각 계획 세우기,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지 점검, 가계부 작성해서 고정지출 파악하고 줄일 방법 찾기, 건강검진 받고 보험 구조 정비. 결론, 안심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55세, 몸도 아직 움직이고 사람들도 젊으시네요라고 말해주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신 분이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준비됐어. 정말 그런가요? 통장 열었을 때 3년 뒤에 내 삶이 선명하게 그려지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흐름 중심의 준비, 그리고 소득 구조, 지출 구조, 자산 구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은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 불안해지는 현실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통장 앞에서 울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